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때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이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지역에는 봄이 무색하게도 꽤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대설특보와 강풍특보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 낮까지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내륙에도 밤까지 한때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최고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휴 동안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월성원전이나 한울원전에도 고준위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영구 핵 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앞으로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서는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전국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모두 54만 다발로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은 영구 핵 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을 고스란히 원전 인근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구 처분 시설을 2060년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 믿기 힘든 그러한 약속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사실상 영구 핵 폐기장화 될 우려가 크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규정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은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청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지 내 저장 시설을 한수원이 건설함에 있어서 공청회 정도 하면은 의견 수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와 원자력 학계도 특별법 일부 조항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벌써부터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을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특별법에 따를 경우 월성 2, 3, 4, 5기 등 노후 원전은 더 이상 저장 시설을 확보할 수 없어 수명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저장 공간이 현재 확보가 더 이상 안 되면은 그 법상으로 계속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를 하여 계속 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운영에 따라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원금을 얼마로 할지 또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을 오는 2060년 이전까지 운영하도록 명시했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치열한 공론화 과정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한 의료 문제, 해결은커녕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여러 차례 실시한 추가 모집도 효과는 없었는데요.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 현장은 붕괴,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을 완료한 결과
대구 8개 병원을 합쳐 지원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도 모집 정원의 2.2%밖에 지원하지 않아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모집했지만 떠난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뚝 떨어진 기능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전국 45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환자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43.9%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40%대를 보이다 9월에는 마이너스 5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현장 붕괴만 아니라 의료 교육 파행도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자는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자릿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대 역시 지난해 휴학생 가운데 복학은 손에 꼽을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대마다 개강을 한 달가량 늦추거나 온라인 수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도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추계위가 정부에 종속돼 독립성을 갖기 어렵고 당장 발등에 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너무 졸속이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대로 통과되면 의사협회에서 참여를 안 할 거다, 추계위원회에.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 현장은 붕괴, 의료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며 점점 악화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주요 거리나 관광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안동 지역 부대가 훈련대도 아닌 평상시에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했다가 안동시에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안동 지역에 설치된 4천여 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는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입니다. 119 긴급 출동이나 범죄자 추적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등의 외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쯤 안동을 관할하는 육군 제50보병사단 이하 안동대대가 안동 지역 CCTV 영상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안동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발송에 앞서 안동대대 측은 구두로 먼저 요청을 했는데 그 시점이 12.3 계엄 3주쯤 뒤인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시민들의 일상이 담긴 CCTV 정보를 군에 상시 제공할 근거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 책임부대가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테러, 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관제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이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건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지역 책임부대가 지자체의 CCTV 상시 개방을 요청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요청 시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란 점에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역사적으로 민간에 대한 사찰이 굉장히 국민들의 그런 관심사이거든요. 평시에 전시도 아니고 또 위급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영상 정보를 제공받겠다라는 것은 국민의 그런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54단 측은 안동대대의 이번 요청이 지역 부대 차원의 자체 판단이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통합방위협조 차원에서 안동시와 논의한 바 있지만 안동시로부터 개방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받은 후 관련 논의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4단은 대구 경북을 관할하는 지역 방위부대 가운데 관제 CCTV 영상의 상시 제공을 요청한 부대는 안동대대 외에 추가로 확인된 곳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어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역대 최저인 32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경북 지역의 신입생 감소 현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모였던 입학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심지어 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아예 못한 초등학교만 경북에 42곳입니다. 지역 중소도시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을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천의 작은 초등학교입니다. 커다란 교실에 책상 4개, 아이는 2명뿐입니다. 2학년 학생들인데 선생님과 글자를 찾아 칠판에 붙이며 싱글벙글입니다. 앞으로 한 반에서 지내게 될 1학년을 기다리며 교실을 꾸미는 겁니다. 입학을 축하해요. 이 학교의 올해 입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2명입니다. 2, 3년 정도는 입학생이 계속 꾸준히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입학생 입장! 전교생 19명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신입생들이 강당에 들어옵니다. 학생이 적다 보니 바로 옆 유치원과 합동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학용품과 꽃다발을, 지자체는 책꾸러미를 준비했고 졸업생들은 장학금을 줍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받은 신입생들은 벌써부터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1학년 됐는데 기분 어때요? 좋아요. 친해지면 좋겠어요. 신년이하고 잘 지나고 싶어요. 부모들도 걱정보단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아이들이 작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똘똘 뭉칠 수 있고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올해 경북에서는 15,300여 명, 대구에선 15,800여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올해 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는 경북에만 42곳입니다. 전국 189곳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구 경북 초등학교 3곳은 학생이 없어 올해 폐교합니다. 교육부는 6년 뒤인 2031년에 대구 경북 모두 한 해 취약 예정 아동이 10,000명 아래로 떨어질 걸로 추산했습니다. 지금보다 입학생 3분의 1이 더 사라지는 겁니다. 저출생의 가속화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나홀로 단둘이 입학식 풍경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경북에서는 3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모두 104명의 금고 이사장이 선출됩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5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며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동시 이사장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항의 올해 1월 항만 물동량이 1년 사이에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화물 입출항 현황을 보면 포항항의 올해 1월 총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269만 7,865톤을 기록해 1년 새 34.6% 줄었습니다. 포항항 전체 화물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철광석 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51.3% 감소한 것이 물동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철광석 수입 물량은 포항 지역 철강 생산에 대한 선행 지표나 마찬가지여서 지역 철강업계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기술직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과 함께 당진 공장으로 전환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 제품의 밀어내기식 수출에 따른 단가 하락,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미국의 관세 부과가 연이어 겹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한 현대제철은 노조의 반발로 고용 유지를 위한 축소 운영으로 선회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에너지 머터리얼즈에서 수산화나트륨과 황산 누출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유해물질로 인해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지만 회사는 소방과 노동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요인 조사와 사고 초동 조치 매뉴얼 마련,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등을 회사와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이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지역에는 봄이 무색하게도 꽤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렸는데요. 현재 대설특보와 강풍특보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오늘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내륙에도 밤까지 한때 빗방울이나 눈날림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휴 동안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늘도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며 바다의 물결 1.5m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구미는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10도, 구미도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3도, 봉화는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안동 9도, 봉화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5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8도 전망되고요.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경북 동해안에는 모레 새벽까지 강풍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온은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